자, BT입니다. 뭐, 누군지 보면 아시겠죠. 샌프란시스코로 작년에 장기 계약으로 고액연 받고 간 이정우죠, 이정우. 자, 그래서 작년은 뭐, 좀 부상으로 시즌 일찍 접어서, 어떻게 보면 좀 욕도 본의 아니게 많이 먹고, 그리고 선수 본인도 첫 해 정말 좀, 자기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싶었을 텐데, 그걸 못하고 그냥 부상으로 어깨 수술하고 나서 한 시즌을 접어야 돼서 선수 본인이 제일 안타까울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정우 활약에 샌프란시스코 반등이 달려있다고. 뭐 MLB.com에서 아담에스만으로는 부족하다. 뭐 윌리 아담에스라고 밀워키에서 뭐 김하성을 데려올 수도 있다 하더만 뭐 밀워키에서 이 윌리 아담에스라는 어떻게 보면 요번에 FA로 나온 이 유격수들 중에서는 뭐 최대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장타력도 있어서 뭐 홈런 한 30개 이상 칠 수 있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이 윌리 아담에스를 데리고 왔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리도 낮아야 된다. 당연히 뭐 정말이지 이 포스트 시즌에 가고 하려 그러면은 뭐 한두 선수 잘하는 것보다 여러 선수가 다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정우의 반등을 특히나 뭐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보자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가을 야구에서 포스트 시즌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이정우의 이 부활이 꼭 필요하다. 부활. 저번 시즌에 그렇게 부상으로 시즌 일찍 접어서 이번 시즌에 부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꼭 이정우의 반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메이저리그 홈페이지인 MLB.com은 11일 올해는 무엇이든 증명해야 하는 지난해 FA 계약자 10명. 그러니까 작년에 FA 계약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보면 이 자신의 몸값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그래서 올해는 뭐든지 증명을 해야 되는 지난해 FA 계약자 10명을 선정했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으로 이정우가 언급됐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고액연봉을 받으마. 뭐 몸값을 제대로 못하면, 특히나 뭐 이렇게 아시아계 선수나 이런 좀 보면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아시아계 선수들이 좀 제대로 대접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진짜 이 쇼헤이 오타니는 진짜 대단한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아시아계면서도 불구하고 엄청나잖아요. 아주 메이저리그를 씹어먹고 있잖아. 근데 또 몰라, 또 오타니도 뭐 조금씩 이렇게 조금 주춤하는 기세 보이면 또 완전히 막 흙뜯어가지고 난리법석을 뜰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실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게 프로니까 어쩔 수 없죠. 자, 여기 보면 이정우는 지난 시즌을 앞두고 샌프란시스코와 6년 총액 1억 1,300만 달러, 우리식으로 따지면 진짜 1,666억 원에 계약하면서 미국 무대에 진출했다. 뭐 샌프란시스코가 보통 이렇게 거액 장기 계약을 잘 안 하는데 이정우는 진짜 뭐 아주 큰 가능성을 봤나 봐. 그리고 또 뭐 다 한국 시장도 봤고 뭐 이런저런 이 자질구레한 어떤 것들을 많이 봤겠죠. 그냥 단지 어떤 선수의 기량만 본다기보다는 자기들 뭐 굿즈 파는 거, 시청료, 뭐 시청권이나 이런 것들까지, 중계료까지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계약을 했겠죠.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고액을 주진 않겠죠. 그래서 일단 메이저리그 진출이라는 꿈을 이룬 이정우는 곧장 팀의 주축으로 자리 잡아서 1번 타자로 나왔어. 1번 타자로 쓰려고 데리고 왔잖아. 뭐 좌익수나 우익수 쓰겠죠. 뭐 중견수를 쓸 수도 있고. 자, 그렇지만 예기치 않은 어떤 부상이 찾아왔다는 거. 그래서 5월 13일 날, 시즌 현재 얼마 안 됐잖아요. 시즌이 보통 4월 초에 시작하니까. 5월 13일 날 신시내티 레즈와의 홈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 홈 경기에서 1회 수비하다가 펜스에 부딪혔어. 그 샌프란시스코 그 펜스가 좀 짧은 데다가 약간 그 펜스를 이렇게 부딪혔을 때 선수가 부상을 좀 당하지 않게 좀 잘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또 이렇게 완충제 같은 것도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좀 샌프란시스코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고 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펜스에 강하게 부딪혀서 부상을 당했어. 그래서 이정우의 데뷔 시즌은 딱 여기까지, 5월 13일, 진짜 어떻게 보면 시즌을 162경기를 시작하는, 162경기를 시즌 동안 하는데 그 중에서 진짜 뭐 정말이지 한 2, 30경기밖에 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깨 수술을 저렇게 부상당해서 어깨 수술 받고 조기에 시즌을 접어버렸어. 그래서 37경기 나왔다고 되겠네요. 37경기에 다 2할 6푼 1리, 홈런 2개.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뭐, 왜 보통 보면 어떤 선수들은 처음부터 막 미친듯이 그렇게 활약하는 선수도 있지만 조금 지간하면서 보통 이렇게 자기 어떤 그 궤도로
접어들어서 뭐 중반 또는 후반, 한데 그래도 한 5월, 6월 이렇게 조금 날씨가 더워지면서 더 타격도 불이 붙고 하는 선수들이 많죠. 그래서 좀 아쉬워. 5월달이 아니고 뭐 진짜 조금 부상 없었으면 6월 지나면서 더 타격도 좋아서 타율도 뭐 2할이 아니고 정말 뭐 3할 가까이 아니면 3할을 넘을 수도 있는 거고 홈런도 당연히 한 10개 이상 20개 정도 가까이 마치 김하성처럼 그 정도는 칠 수 있었을 텐데 도루도 다리가 빠르니까 도루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죠. 그래서 이정우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번 타자 그리고 중견수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소리요. 그만큼 뭐 팀의 1번 타자가 진짜 출루를 해주고 1번 타자가 또 주력 있는 선수라서 나가면 또 이 상대방의 어떤 내야진을 흔들 수도 있으니까 1번 타자가 하는 역할은 정말이지 뭐 크죠. 뭐 쇼헤이 오타니도 1번으로 그럼 뭐 오타니야 지명타자니까 수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없으니까 괜찮지만 여하튼 이종우가 1번 중견수의 임무를 수행할 걸로 기대된다고 하죠. 자, 샌프란시스코는 이 오프 시즌 동안 FA 유격수 뭐 김하성을 데려오려는 소리가 있었지만 김하성이 간다고 그래서 뭐 이 김하성이랑 이종우랑 키움에서 한 팀에서 뛰게 됐는데 다시 메이저리그에서 한 팀에서 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꿈도 가지게 막 썰도 많이 나오다가 결국은 김하성이 아니고 FA 유격수 최대였던 윌리 아더메스를 미러키에서 데리고 왔어. 뭐 메이저리그는 보면 이런 나이가 30 이렇게 돼도 장기 계약 되게 잘해. 30인데도 7년 동안 37이 되면은 진짜 할 수 있을까? 기량이 많이 줄어들 텐데 그래도 이렇게 7년 동안 1억 8,200만 달러로 이정호보다 더 고액 계약을 했다잖아요. 그래서 계약해서 전력공항에 선동했다. 여기 지금 아더메스도 왔지만 지금 보면은 뭐 물론 나이 많은 노장을 데리고 오는지 몰라도 뭐 이 벌랜드도 1년 단기 계약으로 1,000만 달러로 지금 벌랜드 투수 데리고 왔죠. 그래서 투수진도 조금 더 보강해야 돼. 투수진도 뭐 블레이크 스넬이 다저스로 갔으니까 이 블레이크 스넬을 못 잡은 바람에 투수진도 좀 보강을 해야 돼. 로건 웨버로만 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좀 정말 확실한 어떤 2선발 또는 3선발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투수진 보강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아더메스가 지금 메이저리그 7시즌 동안 7시즌 동안 통산 2할 4푼 8리 150홈런 이렇게 OPS도 0.76이 돼 있죠. 정상급 유격수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뭐 한두 시즌 정도는 이거 지금 7년 계약했지만 7년 계약 7년 내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볼 거라고는 정말 예상할 수 없고 그냥 한두 시즌 또는 뭐 한 서너 시즌 정도 봐도 많이 봐도 맥시멈 한 3시즌 정도일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분명히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큰 보탬이 될 전망이겠죠. 뭐 타격도 좀 잘하고 수비도 잘하니까. 그렇지만 아더메스 한 명으로는 팀의 성적을 올릴 수는 없다. 그러므로 타자 중에서는 이종우의 분발도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야 뭐 너무나 당연한 소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종우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이 샌프란시스코 경기 볼 때마다 뭔가 이렇게 기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김하성도 또 어디 갈지 지금 모르겠어. 김하성도 아직까지 김하성도 똑같이 김하성도 지난 시즌에 어깨 부상을 당해서 지금 올 시즌에 언제 또 복귀할지 모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FA 대박을 노린 그 1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그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1억 달러는 고사하고 지금 뭐 이 장기 계약은 물 건너간 것 같고 단기 계약으로 뭐 1년 하고 조금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올 시즌에 좀 이 실력을 보여서 입증해서 내년에 FA 세수에서 대박을 보는 수밖에 없겠죠. 여하튼 이종우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참 기대하고 있는 게 많을 거예요. 그렇게 고액을 들고 왔는데 첫 시즌에 그렇게 부상 때문에 날렸으니까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조심하지 않은 건 아니고 하여튼 수비하다가 그렇게 펜스에 부딪혀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이건 이종우를 욕할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아쉽긴 아쉽겠죠. 그래서 올해 꼭 이종우가 반등해서 부활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MLB.com은 이종우를 세 번째로 꼽으며 아더메스 영입은 결국은 뭐 FA로 작년에 계약했는데 올해 뭐든지 증명해서 보여줘야 될 그런 뭐 이 선수 중에 세 번째로 꼽았나 보죠. 아더메스 영입은 샌프란시스코 라인업에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샌프란시스코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 뭐 아시다시피 다저스도 있고 애리조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서부 지구에서 소란을 일으키려면, 한바탕 난리를 좀 피우려면, 지난해 영입한 거물급 FAS 이종우가 반드시 나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종우 얘기하는 거, 이 외야수는 KBO 리그에서 엄청난 커리어를 쌓은 이후,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와 6년에 1억 1,300만 달러 계약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난 5월에 중견수 수비하다가 중견수 쪽 담장에 부딪히는 부상으로 왼쪽 어깨 관절 와순이 찢어져서 결국은 이 수술에 들어가서 2024 시즌을 대부분 날려버렸어. 5월 13일 그때까지밖에 못했댔잖아. 37경기밖에 못했으니까 162경기에서. 이어서 이종우는 부상 전까지는 뛰어난 컨택트 기술, 어떻게 맞추는 기술은 뛰어나다는 건 MLB에서 메이저리그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헛스윙 비율이 9.6%, 삼진 비율은 8.2%. 이런 타자들이 좀 주로 1번 타자에 잘 나왔습니다. 깐깐한 애들. 처음 나오자마자 이렇게 보면 음야구를 잘하는, 그래서 공을 잘 고르고 그리고 최대한 투수한테 공을 많이 던지게 하는 그런 어떤 타자들이 1번 타자로 나오죠. 대놓고 아무 공이나 휘두르는 아니면 도행시 그런 타자들이 1번 타자로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배트 중심을 때리는 그런 비율, squared up rat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37.1%. 그만큼 컨택트 능력이 좋다는 거야. 헛스윙도 잘 안 하고, 삼진도 잘 안 당하고, 그러면서도 배트 중심에는 잘 맞추고. 그렇지만 이런 수치가 강력한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게 조금 더 계속 이렇게 시즌을 부상당했으면 강력한 결과로 이어졌을 텐데. 아깝죠. 그렇게 37경기밖에 못 뛰고 부상을 당해서 시즌을 접은 바람에 타율도 2할 6푼2리밖에 안 되고 홈런도 2개, 장타는 6개밖에 생산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이걸 그대로 158타석에 들어서면서 타석은 이제 37경기에서 이렇게 158타석에 들어서서 OPS 0.64일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아주 강력한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앞에 진짜 37경기밖에 못했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뭘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구획연봉을 받아서 부상을 입은 게 아쉬워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든지 뭐든지 증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부상에서 회복해 컨디션을 끌어올린 이종우는 13일 미국으로 출국해서, 보수신자 13일 미국으로 출국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13일이잖아요. 오늘 출국했겠네요. 13일 미국으로 출국해서 2025 시즌을 준비하는 거죠. 다음 달 되면 이제 스프링 캠프 할 테니까, 스프링 캠프에서 또 이제 메이저리그에 이제 바로 시작하게 4월에 시작할 건데, 하여튼 그때 시작해 3월 말 4월에요. 하여튼 그렇게 시작하게 몸을 끌어올려놔야죠. 이 스프링 캠프에서 서서히 이제 좀 몸을 달가놔야 되지 않겠어. 이 외에도 이렇게 지금 이종우 외에도 코디 벨린저 유용량 기수로 가 있죠. 그리고 마에다 켄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있죠. 그리고 다저스에 저번에 작년에 들어온 야마모토 요시노부, 이런 어떤 선수들이 작년에 FA를 계약했는데 크게 원래 돈값을 못한 선수들. 물론 코디 벨린저는 올해 뉴욕으로 간 것 같은데, 그것도 뉴욕이랑 장기 계약을 했나? 잘 모르겠어. 코디 벨린저도 한 2-3년 계약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마에다 켄타도 지금 자꾸 기력이 떨어져서 켄타도 아쉽기는 하죠. 처음에 다저스랑 너무 좀 노예 계약처럼 해가지고 참 욕을 많이 먹고 참 아쉬운 소리 많이 들었는데, 다저스랑 계약 끝나고 딴 데 가서 조금 잘했으면 좋을 텐데, 한참 날릴 때, 그때 한참 기량이 좋을 때 다저스랑 그렇게 있어서 딴 팀에 가서는 바라는 만큼 아직 수준의 경기가 나오고 있진 않죠. 여하튼 이종우도 올 시즌에는 정말 지금 일본에서도 이종우한테 되게 관심이 많아. 왜냐 그러면 이종우도 이렇게 마치 이치로처럼 똑딱이 타자라서, 아버지 이종범도 일본 야구에서 뛰었잖아. 그러니까 이종범도 알고 있고, 그 이종범의 아들인 이런 이종우가 지금 이치로처럼 메이저리그에 가 있으니까, 또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일본 선수들 중에서 보통 주로 투수들이 잘하고 타자들은 잘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요시다도 여기까지는, 요시다도 지금 보스턴에서 그렇게 잘못하면 트레이드 될 거겠지, 그런 소리가 들릴 만큼 제대로 몸값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본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그런 실력을 못 보여줘서 지금 이정우가 그런 어떤 지금 일본에 진출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일본의 어떤 그 야수들하고 같이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물론 뭐 김하성이 있었으니까 김하성이 잘한다는 건 어느 정도 지금 부상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골든글러브를 받고 뭐 하면서 김하성의 가치는 본인이 좀 입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정우는 아직 가가지고 본인의 가치를 입증을 못했어요. 요번에 또 다저스에 간 김혜성도 그렇고, 이번 시즌에는 그래도 요번에 뭐 투수는 저희는 없지만 그래도 타자들은 좀 볼만한 타자들이 좀 갔으니까 그 타자들이 전부 다 메이저리그에서 다 인정받는 좋은 타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진짜 간절하죠. 그래서 저번 시즌에 이렇게 부상당한 이정우에 대해서 뭐 MLB.com에서도 샌프란시스코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윌리 아담스 영입하고 뭐 저스틴 벌랜드 데리고 오고 뭐 그렇게도 아직까지 또 뭐 이 샌프란시스코가 더 아직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또 어떤 선수들을 또 데리고 오게 할지 모르지만 이정우가 무엇보다도 반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정우가 반등을 해야지 1번 타자가 제대로 역할을 해주면서 팀을 이끌어줘야지 이 샌프란시스코가 가을 야구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뭐 내셔널리그 서브지구가 뭐 다저스라는 그 막강한 팀이 있고 거기에다가 뭐 애리조나도 만만치 않고 해서 이 샌프란시스코가 디비전에서 우승을 한다는 게 참 힘들고, 디비전 우승이 아니다 하더라도 와일드 카드로 나갈 수 있으니까 일단 디비전 거기 지금 내셔널리그 서브지구 우승, 지구 우승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지구 우승은 일단은 뭐 일단 목표는 지구 우승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되면은 와일드 카드라도 뭐 가을 야구에 진출할 수 있게 부지런히 뭐 노력을 해야 돼. 그 중에서 이제 이정우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거야. 윌리 아담스니 뭐 다른 어떤 선수들이 있어도 이정우가 지금 해야 될 역할이 많다는 거죠. 뭐 약간 선수들이 네임밸류가 조금 떨어지는 선수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저거 또 보면 또 아주 막 형편없는 선수도 아니고 고만고만하면서도 한 중간 이상은 되는 선수들이 좀 있으니까 매체프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렇게 투수진 좀 보강 좀 하면서 하면 와일드카드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샌프란시스코가 가을 야구에 나간 지가 조금 됐죠. 물론 뭐 아주 몇십 년 동안 못 나간 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샌프란시스코 한때는 거의 뭐 매년 이 가을 야구 갖고 진짜 뭐 짝수행가 홀수행가 뭐 거의 월드시리즈 우승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조금은 마치 보스턴 레드삭스처럼 가을 야구는 못 나오고 있어. 그리고 이번 시즌에 이정우랑 뭐 윌리 아담스도 그렇고 조금 이 트레이드나 이렇게 온 선수들, FA로 영입한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진짜 분발해서 올 시즌에는 꼭 샌프란시스코가 가을 야구로 나갈 수 있기를. 다저스를 꺾었으면 좋겠는데, 아예 다저스를 꺾는다는 건 조금 무리인가. 어쨌든 다저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면서 와일드카드라도 샌프란시스코가 이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정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내년에 2025 시즌에서는 꼭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T였습니다.